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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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묘하게 중독되는 맛일까. 오늘 7월 5일 첫 노래로 세브고업의 얌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월 5일 첫 노래로 세브고업의 얌얌 듣고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덥죠? 네, 엄청 덥습니다. 잠깐 제가 밥 먹으러 갔다가 오는데도 땀이 줄줄 나고, 아까 맨 처음 아침에 여기 출근할 때도 그때도 엄청 덥더라고요. 예, 그냥 이게 그 햇빛이 굉장히 쨍쨍 쪄서 더운 거랑 약간 좀 습하고 약간 찝찝하면서 더운 거 있잖아요. 오늘 딱 그 찝찝하면서 더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습해서 진짜 더운 게 와 진짜 숨이 막힐 정도로 덥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습기라든지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나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보호막 같이 뭔가 이 형성이 된 듯한 물막 같은 게 온몸을 이렇게 감싸는 듯한 그런 더위라 가지고 오늘 조금 짜증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오늘 저희 보이는 라디오 들으시면서 조금 더 미소 지으면서 즐겁게 오늘 하루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뭔 소리지? 네, 오늘 1부 음식을 찾아서, 그리고 2부에서는 네,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부 음식을 찾아서에서는 또 그 맛있는 어떠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잠시 후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는 저번 달 6월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었죠. 네, 그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자료가 많아져가지고 네, 그 호국 보훈의 달이 끝났는데 역시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번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서 저번 달 한 달 정도 이제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자료를 찾으면서 이게 좀 많아져가지고 이 분량이 좀 많아져가지고 이게 생각지 못하게 거의 7월 달까지 지금 거의 2달 특집으로 하고 있네요. 네. 어쨌거나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백수의 보고 싶었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네, 강백수의 보고 싶었어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가 괜찮죠? 제가 요즘에 이 강백수의 노래를 네, 갑자기 우연찮게 제가 들어가지고 네, 노래가 괜찮아가지고 제가 여러 개 좀 자주 듣는 편입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을 찾아서 시간인데, 오늘은 사실 우리의 반찬 중에 자주 이제 밥상에 올라오는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콩나물인데, 그 콩나물의 원산지 같은 것도 많죠. 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콩나물이 아니라 저쪽 전주 쪽에 있는 콩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콩나물은 콩의 싹을 틔운 것인데 콩나물용 콩은 메주콩보다는 작은 소립종의 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콩이 저는 서양에서 처음 이게 원산지가 서양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반도가 이 콩의 원산지랍니다. 약간 조금 놀랐어요. 네. 따라서 콩 품종이 좀 우리나라에는 다양합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콩 말고 그 저쪽 서양 쪽의 콩은 이제 원산지가 뭐 따로 있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콩들의 대부분은 다 원산지가 우리나라예요. 네, 원래부터 네. 콩나물 콩도 지역 환경에서 따라 이제 다양한 품종에 재배돼 가지고 뭐 의성태, 제주태, 고흥태, 고흥태라는 게 있어? 네, 영광태, 뭐 여러 가지 뭐 지명의 이름을 좀 따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모양새를 따서 품종으로 삼은 것도 있는데 요게 뭐 오리알테라든지 아니면 푸른콩태 뭐 이딴 것들입니다. 농업연구기관에서 개량한 품종으로는 소원콩, 다원콩, 광안콩, 풍산콩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풍산콩을 많이 심는 편이라고 해요. 네,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 무슨 통일벼 이런 식으로 뭐 개량을 한 뭐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이런 것도 뭐 그거랑 비슷한 종류인가 봐요. 네. 전주 콩나물로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게 임실의 서목태로 키운 콩나물인데 서목태는 일반 그 검정콩보다 그 잔데 쥐의 눈 같다 해서 쥐눈콩 약성이 높다고 해서 약콩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전주에서는 서목태 콩나물이 많지는 않죠. 네, 서목태 콩나물은 아무리 좀 잘 씻어도 검은색의 콩 껍질이 한두 개 이제 붙어 있기 마련인데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좀 씻지 아는 것으로 여기고 이제 꺼리는 탓이 있습니다. 잘 씻었는데 이게 그 검은 게 조금 있어요, 계속. 근데 이게 뭐 더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긴 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사실 때 이거 좀 안 씻은 거 아니야? 더러운 거 아니야? 뭐 청결하지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생긴 게 그런 거예요. 네. 전주의 콩나물 국밥집에서도 서목태는 뭐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해요. 네, 요즘 뭐 이렇게 좀 이거 쓰면 혹시나 이제 뭐 그냥 괜히 그냥 생긴 것 때문에 약간 좀 그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서목태를 안 쓰는 경향이 좀 많아진다고 합니다. 전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전주 신미 또는 전주 팔미라고 해서 전주의 맛있는 음식을 자랑했는데 자료에 따라서 품목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미에 드는 것을 꼽으면은 파라시, 감이죠. 네, 열무, 녹두묵, 담배가 있어? 이 담배가 있어? 네, 어쨌거나 담배, 애호박, 모래무지는 뭐야? 그리고 민물개, 무, 콩나물, 미나리 등이 있습니다. 콩나물은 임실 서목태로 교동의 녹두포 샘물과 상정골의 노내기 샘물로 이제 기른 콩나물을 가리킨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 지역의 콩나물로 이제 콩나물 재배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지금 조금 바뀌었어요. 네, 전주 팔미 또는 전주 신미는 근대화 이전에 전주성 안팎에서 생산되던 산물을 정리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과거에 이제 뭐 가보개혁 뭐 이럴 때, 네, 우리 이제 조선 말 때 이제 뭐 이게 근대화로 조금 바뀌고 있었잖아요. 예, 그 전에 이제 그 예전 재래식으로 이제 예전 조선시대 뭐 중기 후기 뭐 이럴 때 있죠. 네, 이럴 때 이전에 그 전주성을 중심으로 이제 맛있는 어떤 산물 같은 것들을 정리한 게 이 전주 신미 혹은 전주 팔미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녹두묵과 콩나물 정도예요. 네,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지나고 그리고 이제 전주가 이제 근대화로 지키고 이제 뭐 이렇게 건물들도 높아지고 뭐 농업들도 좀 사라지는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개천의 물도 이게 뭐 이렇게 공사하면서 좀 마르고 뭐 덥고 이러면서 좀 다른 것들은 많이 좀 사라지는 편이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콩나물은 아직도 뭐 대표적인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뭘 들어야 되나? 네, 노래는 다비치의 이 순간 그리고 러블리즈의 아추. 네,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 뭐 듣고 싶은 노래 아니면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지금 저희 보이는 라디오 인터넷이 조금 안 돼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래들 중에 이제 신청곡을 제가 틀어드리지만 혹시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노래 중에 신청곡이 없더라도 뭐 제 핸드폰으로 뭐 급하게 뭐 제가 어떻게 노래 찾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그러면 노래 듣고 계속해서 전주 콩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비치의 이 순간 그리고 러블리즈의 아츄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 전주 콩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의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은 그 콩나물의 명성은 교동의 위치와 크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교동은 남천과 서천을 끼고 있는데 이제 같은 물줄기 개천인데 이름이 조금 달라요. 네, 같은 건데 이제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부르는 게 약간 그 한강 서구 아니 그 한강 하구랑 한강 이게 위쪽이랑 뭐 이렇게 따로 부르는 뭐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네, 뭔 얘기지 이게? 네, 어쨌거나 이 개천의 물의 무지와 민물개가 전주 팔미에 들 정도인 것으로 봐서 예전부터 이 개천이 굉장히 좀 물이 맑고 좀 그 맛있는 것들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이 동네는 경기전이 있고 향교가 있는 옛 전주의 중심지였습니다. 전주성의 남쪽 문인 풍남문이 있고 그 바로 곁이 남부시장인데 교동에 전주의 양반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흔적이 지금의 한옥마을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얼마 전에 뭐 TV에도 여기 한옥마을 나오더만. 네, 아직 뭐 저는 전주는 이제 몇 번 가봤는데 이 한옥마을 쪽을 안 가봐가지고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한 번쯤 가보고 싶네요. 네, 어떤 곳인지. 네. 콩나물을 기를 수 있는 물이 풍부하고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곁에 있으니까 콩나물 공장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남부시장에 유독 콩나물 장사가 많고 수십 년 된 콩나물 국밥집이 여럿 있는 것도 아무래도 그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주 콩나물이 유명해진 것은 그 콩나물 국밥의 명성에 이제 좀 그 뭐야 영향이 좀 있는데 전주는 어디를 가든지 콩나물 국밥집이 있어요. 네, 저는 뭐 어딜 돌아다녀도 비빔밥집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전주 비빔밥집이 생각보다는 적어요. 네, 희한하게. 네, 저는 그 제 그 외가 쪽이 제 외할머니네 쪽이 이제 전라도라 가지고 전주를 가끔 가는데 사실 전주 하면은 비빔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주 가서 비빔밥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은근히 비빔밥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뭐 이게 유명한 그런 곳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네, 왜 그렇게 비빔밥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네. 실제로 이제 새벽에 문을 열고 점심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제 문을 닫는 그 콩나물국집도 흔해요. 이게 그 술 좋아하는 전주 사람들이다 보니까 해장용의 콩나물국밥이 크게 이제 번진 겁니다. 네. 막걸리에 계피, 흑설탕 등을 넣고 달인 모주에다가 콩나물국밥 한 그릇이면은 든든한 속풀이가 돼요. 네. 콩나물에는 전주 서민들의 어떤 그 애환 같은 게 깃들어 있기도 하는데 그러고 보니 전주 사람들이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더라고요. 네, 제 그 외가 쪽이 그 전라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 전주 출신들도 이제 계시는데, 술을 많이 드시던데. 네, 네, 이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6년 전주의 19개 콩나물 공장들이 영농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콩나물 시장에 대기업들이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어떤 그 오랜 전통의 전주 콩나물 공장들이 어떤 위기 같은 거를 좀 느껴가지고 이제 자구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전주 콩나물 영농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전주 시내 슈퍼에도 이게 뭐 이렇게 대기업들 이제 콩나물이 이제 점령하면서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그 콩나물 공장들 네, 아니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콩나물 좀 판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위협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어떤 그 전통적인 콩나물의
어떤 명성을 좀 알려드리고 그걸 좀 이어가고 싶어서 이 영농조합을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전통적인 것과 어떤 그 새로운 것의 어떤 그 경계가 이게 좀 무너지면서 이게 서로 싸우면은 되는데 이게 전통적인 게 조금 괜히 좀 공격받는 느낌이라 가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지코의 사랑이었다. 이거 참 좋은데. 지코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시스타의 Shake It.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전주 콩나물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코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시스타의 Shake It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 전주 콩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를 좀 차단하고 수시로 이제 물을 좀 부어야지 이제 자라죠. 하지만 맛있는 콩나물로 키우려면은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콩은 싹을 틔워서 자라면서 이제 성장열을 내는데 자라고 있는 콩나물 속에 손을 넣으면 뜨뜻합니다. 이 열을 그냥 두면은 콩나물이 섞거나 아니면은 이제 줄기가 고르게 자라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을 때 되도록이면은 물을 좀 흠뻑 적시듯이 이게 좀 해가지고 열을 좀 없앴습니다. 네, 예전에 콩나물 공장에서는 이렇게 좀 물을 듬뿍 줄 수가 없으니까 영양제라든지 어떤 뭐 방부제 같은 것들로 이를 좀 해결했었는데 전주 콩나물 영농조합에서는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써요. 이틀에 한 번 통 속에 콩나물을 물 속에 푹 담갔다가 교반을 합니다. 오, 이제 머리를 좀 쓰네. 성장열도 뺐고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콩나물 줄기가 고르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또 전주의 48개 농가와 무농약 콩재배 계약을 해가지고 이를 좀 원료를 쓰고 뭔가 계속 그 뺑글뺑글 도는, 네, 여기서 이거 쓴 다음에 저기다 갖다 주고 이거 쓴 다음에 여기다 갖다 주는 약간 서로 윈윈하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콩과 물 외에는 그 전주 콩나물에 뭐 다른 어떤 그 안 좋은 것들은 안 들어가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전주 콩나물이죠. 네. 사실 이 콩나물을 제가 전주 콩나물이라는 거를 이제 직접 사가지고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전주의 그 저희 시골이 전라남도 고흥 쪽이라 가지고 제 이제 고향이 저쪽 경기도 성남이니까 서울 쪽이니까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한 방에 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주라든지 아니면 광주를 좀 한번 거친 다음에 가야 되는데 전주 한번 들릴 때는 그 이제 터미널 근처 보면은 그 국밥집 같은 게 있어요. 그 콩나물 국밥집이. 네, 그러면 거기 가서 밥 한 끼 먹고 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약간 입맛이 약간 그 아저씨 입맛 같은 거라 가지고 약간 이런 콩나물 국밥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맛있어요. 네, 거기 그 전주 가가지고 보면은 맛있습니다. 네, 갑자기 먹고 싶다. 네, 침 넘어가네. 네, 뭐 어쨌거나 오늘 보이나디 1부에서는 이제 음식을 찾아서 전주 콩나물, 네, 콩나물 중에서도 전주 콩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요즘에 뭐 어떤 전통적으로 만드는 어떠한 뭐 음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좀 기계화에 좀 밀려가지고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성장이 좀 더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 옛날부터 신토불이라고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한 게 제일 좋잖아요. 네. 물론 이제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한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왕이면은 네. 이왕이면 좀 전통적으로 한 거를 네, 먹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야암상가 시장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히트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 그 무한도전에서 히트다잉 뭐 이러더만. 네. 히트다잉. 네. 그럼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한번 듣고
저희 보이는 라디오 2부를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보이는 라디오 2부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 네, 오늘은 역시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그 네 번째를 또 준비해서 왔으니까 또 많이 기다려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럼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말이 꼬이네. 네. 뭐 저 그 신청곡을 주시는 방법은 그냥 저한테 주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저한테 주기 조금 민망하다. 네, 잘생긴 DJ한테 주기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 문 바로 옆에 신청곡 칸이 있으니까요. 거기다 넣으시면 제가 수시로 그 문 열고 보니까 네, 많이 그 넣어주시고 그리고 좀 오시기 힘드시는 분들은 좀 간편하게 스마트폰 야암상가 시장 검색하시면은 어플이 나오거든요. 저희 시장 어플. 네, 거기에도 신청곡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역시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올리시면은 그냥 바로 제가 이제 틀어드리니까 그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야음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선미의 님마중, 남진의 내 나이 50-60, 서른의 불금, 성희의 사랑도둑, 유진아의 내 사랑아, 유연상의 곱비, 윤수연의 꽃길, 현다의 껄껄껄까지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요즘 노래교실에서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에서는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네. 요 근래에 안 가봐가지고 네, 어떤 거 배운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거나 이번 2부 시간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달에 이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길어져가지고 7월 달까지 이게 넘어오게 됐네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역사 얘기에서도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얘기 그 네 번째를 합니다. 네. 1590년부터 1591년까지 이순신의 인사발령은 그야말로 파행을 보입니다. 고을 현감, 육해군 절제사의 직책의 발령이 계속되었는데 이런 혼란스러울 정도로 급속한 인사발령 및 승진은 당시 조선의 급박한 그 전쟁 준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유능하고 실전 경험이 있는 장수를 최전선에 배치하기 위한 특례였습니다. 또한 이는 이미 이순신이 그때부터 그 조선 조정에 굉장히 유망한 그 장수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관들이 이제 이순신이 관례에 어긋날 정도로 그 승진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래도 되냐? 그 전까지 이렇게 특급 승진을 한 장수는 없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언론에서 굉장히 그 딴지를 많이 걸었어요. 뭐 걔네들이 하는 일이 그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웃긴 게 이 이순신이 이제 그 승진이 쭉쭉 될 때 이 시기에 원균 역시 진급을 쭉쭉 했습니다. 이순신 그래가지고 이거를 두고 이순신을 원균의 진급을 가리는 하나의 그 칸막이 같은 역할을 한 게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주장도 있었지만 뭐 그냥 그 주장에서 끝났어요. 네, 뭐 어쨌거나 원균의 그 처세 탓에 7천량 해전 이전까지 조선 그 조정 대신들에게는 원균이 행실에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굉장히 용맹하고 좀 잘 싸우는 장군 뭐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었어요. 원균이. 네. 뭐 근데 뭐 아시다시피 7천년 해전으로 이제 그 당시에 조선 해군을 말아먹는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는 아저씨죠. 네. 참 대단한 아저씨야, 이 아저씨. 네. 어쨌거나 이제 이는 그 불차 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비변사가 처음 선조에게 올린 불차 채용 대상자 명단에는 이순신의 이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선조가 따로 이제 어떠한 장수들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거기에 이순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함경도 근무 당시에도 그 함경도 절도사였던 이제 이일의 모함으로 처형당할 뻔한 적도 있었지만 형을 이제 백의종군으로 그냥 낮춰가지고 이순신을 살려준 것도 역시 선조였어요. 네, 여기에 이순신이 원병 요청을 거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당당히 맞선 것 역시 뭐 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어쨌거나 뭐 그때 당시에 뭐이 선조가 이순신을 구해준 거는 잘한 거죠. 네, 어쨌거나 1589년 12월에 류성룡이 천거에서 전라도 정읍에 현감이 되었는데 정읍이 독립된 현으로 만들어진 후 최초로 부임한 현감이 이순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읍이 그 전까지는 조금 낮은 곳이었는데 이게 그 행정 단위가 있죠. 네, 지금은 치면 구, 뭐 군, 뭐 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 현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부임했던 그 현감이 이순신이었던 겁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그 이순신이 처음으로 그 임지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했는데 일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네, 선정도 굉장히 그 베풀고 막 일도 잘하고 하니까 그 이제 정읍 지역의 백성들이 이 이순신에 대한 칭찬을 입이 닳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1590년 8월 선조는 종 3품의 직책인 고사리진과 만포진의 첨사로 거듭 이제 삼으려고 했지만 한 번에 종 6품에서 종 3품까지 진급할 수 없다고 뭐 이제 논란이 일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좀 어떻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종 6품에서 종 3품까지 이게 10계급 승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지금은 좀 뭐가 있을라나?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동장이라든지 뭐 구청장 뭐 이 정도 되는 양반을 그 뭐야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린 거죠. 네, 엄청 크게 올린 거예요. 네. 하여튼 뭐 1591년 2월에 선조는 이전의 논획을 피하기 위해서 벼슬의 각 단계마다 임명하고 뭐 제수하고 뭐 승진시키는 방법으로 이순신을 쭉쭉쭉쭉쭉쭉 승진시켰어요. 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다가 근데 이제 그때 역시 이제 간관들이 아니 왜 이렇게 이순신이 이제 급속하게 승진을 하느냐 이게 뭐 받아먹은 게 있느냐 뭐 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래도 선조는 계속해서 이순신을 이제 급속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네. 그러다가 드디어 1591년 47의 나이로 정상품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에 임명이 돼요. 네. 2년 만에 종6품에서 정상품이 된 것이니까 그 엄청나게 이제 그 승진을 한 거죠. 네. 이 엄청난 속도로 승진한 다른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조광조 정도. 네. 그 유명한 조광조 정도가 이제 그렇게 빠르게 승진을 했는데 그 사람 이외에 뭐 이렇게 뭐 승진한 사람은 거의 뭐 이순신이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양반이 일을 잘했다는 거죠. 네. 뭐 어쨌거나 여기에서 뭐 그 유성룡과 선조가 얼마나 이제 다급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정도면은 그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거라고 확신을 하지 않으면은 둘 수 없는 일종의 무리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 이제 선조라든지 류성룡이라든지 뭐 그런 양반들이 일본이 조선을 공격할 수도 있다. 뭐 그걸 이제 확신을 하지 않으면은 뭐 그걸 못하러 승진을 시키겠어요. 뭐 할 일 없이. 네.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어떤 그 징후가 그 좀 확신을 들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축적 올린 겁니다. 네. 근데 그 선조가 욕을 많이 먹죠. 네. 네. 이거 얘기하면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노래 듣고 이순신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긴 한데 제가 과감하게 선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뺐어요. 네, 괜히 또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하면은 어떠한 어떤 그 선조 이미지를 좀 더 부추기는 그런 거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는 조정민의 곰탱이
그리고 CLC의 두근두근 러브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그 네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조정민의 곰탱이 그리고 CLC의 두근두근 러브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DJ 이구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그 네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라 좌수영은 오관오포 그러니까 이제 5개의 고을인 순천 도호부와 흥량현, 광양현, 나간군, 보성군은 알겠는데 다른 데는 어디야? 네. 하여튼 뭐 그런 그 5개의 고을과 5개의 전문 수군 기지 사도진, 여도진, 녹도진, 녹도는 어쨌든 들어봤는데 어쨌거나 방답진, 발포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5개 고을과 5개의 전문 수군 기지 소속 병력을 지휘하에 두고 있었는데 이게 좀 크죠. 네. 이순신은 이들의 전력 강화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거북선, 네, 거북선 역시 이즘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조선 수군은 고을마다 배의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순천 도부는 배 5개, 뭐 흥량현에는 뭐 배 뭐 한 4개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평시의 편제를 이제 벗어난 함선은 철저한 관료제 사회이자 군사 반란으로 건국된 조선의 성격상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조선 그 병력의 그런 어떤 그 체제를 보면은 평상시에는 그냥 그 직업 군인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뭐 치안 정도 이제 유지하는 그런 이제 직업 군인만 있고 이제 전쟁이 나면 일반 백성들을 이제 바로 그냥 징집해가지고 이제 중앙 정부에서 보낸 장수가 그 고을에 있는 병력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네, 그런 형태의 체제가 이 임진왜란 직전까지의 체제였어요. 네, 근데 이제 임진왜란을 겪은 다음부터 이게 조금 바뀌었죠. 네, 뭔 얘기가 더 이거졌지? 네, 뭐 어쨌거나 말 그대로 이제 전력의 강화임과 동시에 어쩌면 좀 불법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거북선 건조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그 거북선을 건조하는 그 당시에는 이거를 불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선 조정에서는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묵인을 한 겁니다. 네, 그래 뭐 이순신이니까 만들어도 괜찮다. 뭐 이 양반이 반란 일으키지는 않을 거니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넘긴 거예요. 네, 실제로 임진왜란 전에 정수 외에 배를 건조해서 전투부대에 운용하다가 쫓겨난 네, 흔히 말로 잘렸다고 하죠. 네, 잘린 수군 장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순신을 보면 굉장히 좀 다른 대우를 한 거죠. 아예 그 승급을 할 때부터 네, 조금 예우가 좀 처음부터 달랐던 그런 장수예요. 네. 그리고 이순신은 전란에 대비해 가지고 실전과 완벽한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꾸준히 실행을 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휘하 군관들의 순번을 정해 가지고 오늘은 네가 가짜 외장을 해라. 네, 외군 장수를 해라. 그리고 내일은 뭐 네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 가짜 외장을 했는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가짜 외장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전투에 하는 것처럼 진짜 전략을 따로 짜가지고 공격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죽지만 않았지 뭐 실제로 전쟁하는 거나 뭐 다름없는 거. 지금으로 치면은 뭐가 있을라나?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군대의 대항군 정도 그리고 약간 그 갑자기 이름 생각나냐? 그 전역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 뭐더라? 네, 그거 있잖아요. 그 실전처럼 그 훈련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갑자기 각계전투 같은 소리가 나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게 있는데 제가 그거 생각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네. 어쨌거나 이제 이순신은 그 이마저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진행을 했어요. 네. 제대로 격식을 딱 갖춰가지고
직접 또 그 가외장 임명서라는 것도 이제 써가지고 너는 뭐 어느 정도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뭐 가외장이다. 난 너의 그 전략에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터치를 안 하겠다. 뭐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를 한번 깨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전권을 준 거로 해가지고 진짜로 싸우게 했어요. 네. 물론 뭐 화살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 쏘고 뭐 그런 거였겠죠. 네. 아닌가? 뭐 이렇게 솜 같은 거 해가지고 쐈나? 네, 그건 뭐 기록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순신은 전란을 좀 대비해가지고 거북선만 건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전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쳐들어올 거라는 건 그 이순신 역시 알고 있었어요. 이순신 역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첩보 요원들 같이 해가지고 007처럼 이게 일본에다 보내고 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 낌새 같은 거는 많이 알아차렸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대마도가 그 당시에 이 좀 말이 길어지는데 대마도가 그 당시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 그렇게 뭐 반기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대마도가 위치상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그 부를 창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밥줄이 끊기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마도주는 뭐 우리나라 조정에 몰래 와가지고 뭐 일본 애들이 뭐 좀 오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일본에 가서는 에이 뭐 이렇게 싸우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둘이 양쪽에서 뭐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근데 뭐 결국에 뭐 전쟁이 났죠.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듣고 왔지?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그리고 지아코의 너는 나 나는 너 요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그리고 지아코의 너는 나 나는 너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DJ 오씨의 역사 이야기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그 네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1592년 4월 13일 임진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5월 4일 이제 최초의 출격 작전이 일어나요. 네, 이제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의 함대가 처음으로 출진한 게 5월 4일입니다. 네, 그때 공격한 곳이 옥포만이라는 곳인데 그 옥포만에서 도도 다카도라라는 양반이 이끄는 적선 26척을 전멸시켜요. 네, 대단한 양반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옥포해전입니다. 네, 옥포만 전투는 임진왜란 최초의 해전인의 승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그 임진왜란이 발발한 게 4월 13일이고 이제 이순신 장군 충무 이순신이 처음으로 이제 함대를 이끌고 공격을 간 게 5월 4일인데 한 달 조금 안 되는 사이잖아요. 이 한 달 정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네, 부산에 바로 함락되고 이게 쭉쭉 올라와가지고 그 뭐야 저쪽 그 뭐야 저 탄금대에서 이제 신립 아저씨가 말아먹고 그리고 이제 한양이 함락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이순신 처음으로 그 함대를 이끌고 공격을 간 네, 그때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병력 전 병력은 그냥 계속 뭐 어디서 졌다, 뭐 어디 내가 함락당했다, 약간 이런 우중충한 그런 패전 소식만 듣다가 저쪽 남쪽에서 이순신이 이끈 함대가 옥포에서 일본의 함대를 크게 무찔렀다. 이런 식으로 승전보가 올라오니까 굉장히 어떤 그 조선군으로서는 사기가 엄청나게 오르는 네,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 옥포 해전이 얼마나 유명한 거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게 전쟁이라는 게 전투라는 게 사람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옥포 해전에서는 한 명의 수군도 죽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이게 약간 과장 같은데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조선 실록이랑 그 이제 뭐야 저 임진왜란 그 뭐야 그 난중일기랑 그리고 이제 이순신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이제 그 양반에 대한 어떤 전기 같은 거 쓰는 그런 글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다 대비했을 때 진짜로 이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근데 다친 사람이 3명 있었는데 이게 웃긴 게 왜 다쳤냐면은 한 명은 이게 활을 너무 쏘다가 손가락이 다쳤고 두 명은 어떻게 다쳤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순신이 그 함대를 이끌고 옥포를 갔잖아요. 근데 그때 원균 아저씨가 낑겨서 왔었어요. 근데 이제 원균은 어떤 공에 대한 그 전공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부하들한테 그 이제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그 왜군들의 이제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그 이제 가져오라는 네, 그런 명 때문에 그 막 그 뭐야 배 내려가지고 막 그 수급이라고 하죠. 네, 일본군의 이제 수급을 이제 그 건져 올리는 그런 와중에 이순신에 있는 함대에 있던 병사들 이제 밀치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다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싸우다가 다친 건 없고, 네, 약간 그런 네 민폐 아저씨한테 뭐 다친 게 다죠. 네, 어쨌거나 육해군을 통틀어서 최초의 승리는 아니고 그 해전에서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한 양반이에요, 양반. 네,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게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네, 옥포 해전은 임진년에 벌어진 여러 해전의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보여줄 이순신의 그 어떤 그 해전에서의 모습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를 띠는 게 옥포 해전입니다. 뭐 게릴라 비슷한 것도 있고 뭐 유인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탐색전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가장 전형적인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Search and Destroy의 수색 선멸전은 이제 이순신이 그 임진왜란에서 가장 그 즐겨 사용했던 기본 전략이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옥포해전에서 부상당한 조선군 피해는 뭐 부상자 3명. 네, 그마저도 이제 그 민폐 아저씨인 원균이 이끄는 이제 병사들 때문에 다친 거니까 네, 뭐 정말 이제 싸우다가 다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그 요즘 말로 치면은 양민학살 같은 느낌이랄까. 네, 예전에 그 KBS 드라마 중에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 굉장히 이제 그 감명 있게 봤던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옥포해전이 되게 잘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픽도 나쁘지 않게 나왔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옥포해전을 보면 볼수록 정말 신기합니다. 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망자가 없는 전투는 뭐 어떤 그 전투 그런 것 전 세계 통틀어 봐도 많지가 않아요. 네, 육해군 다 합쳐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사망자가 없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거기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한 포 쏘고 뭐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치고받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 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극복했다는 게 정말 뭐 대단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무신 충무공 이순신. 네, 다시 한번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네요. 네. 사실 오늘 그 옥포해전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한산도 대첩, 네, 요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늘 혀를 많이 털었어요. 제가 1부에서 조금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2부에서 좀 얘기할 게 좀 줄어들어가지고 다음 주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도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 드디어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갔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 2, 3주 정도는 더 이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아닐 수도 있고 금방 그냥 뒷부분은 다 잘라버리고 네, 이야기를 짧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네, 뭐 상황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이번 DJ 우씨 역사 이야기에서 어떤 뭐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주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한 인물 뭐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 같은 거 찾아가지고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DJ 우씨의 역사 얘기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전주 콩나물에 대한 네, 이야기를 했고 2부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이렇게 오늘 약간 덥잖아요. 많이 덥잖아요. 약간 그 햇빛이 되게 막 쪄가지고 더운 게 아니라 되게 습해가지고 짜증나게 더운 네 그런
날씨인데 이런 날씨에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네, 짜증 내지 마시고 조금 더 웃는 얼굴로 긍정적이게 행복하게 오늘도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야암상가시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보인 라디오에서 신청곡 사연 많이 받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오늘 진짜 불타올라요. 네,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